미국 정부 맞지? 어찌됐든 트럼프 형님이 하려고 하는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형태이고요. 게임스탑이 드디어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앞서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에서도 어서와 비트코인은 처음이지 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게임스탑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재무준비 자산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준비를 위해서 현금이 아닌 또는 다른 기타 자산이 아닌 비트코인을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이게 조금 낯설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떤 회사의 신뢰도를 가늠할 때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또 일반 개인 회사보다는 주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보장이라기보다는 주주의 참여가 담보되어 있는 주식회사 또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상장회사가 신뢰도가 좀 더 높죠. 그에 따라서 각종 주어지는 금리라던가 또 대출금의 한도 뭐 이런 것들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의 신뢰도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뭐 1억씩 뭐 또는 1,000만 원씩 혹은 10억씩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뭐 한 1,000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억짜리 뭐 빌딩이든 타운하우스든 뭔가 이제 우리가 회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1,000억을 집행하는데 그냥 개인 회사와 계약을 맺기는 좀 껄끄럽다, 그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굳이 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법인, 이왕이면 주식회사와 계약을 진행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함이 남아있다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1,000억이 아니라 만약에 뭐 한 10만 원이거나 100만 원이거나 10만 원 정도 된다 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와 우리가 굳이 주식회사를 구분해 볼 필요조차 없겠죠. 필요조차 없다는 표현은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뭐 아무튼 간에 앞으로 이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은 기업의 신뢰도에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계좌를 까면서 계약 관계를 형사시키지는 않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대 회사의 비트코인 개수를 내가 주소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회사의 현금 보유량, 다른 자산들은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한 번에 그 회사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엔 비트코인만으로도 한 1,000억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약은 생각보다 안전할 거야. 이런 좀 담보의 성격도 또 신뢰도를 높여주는 성격도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 맞지? 어찌됐든 트럼프 형님이 하려고 하는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형태이고요. 게임스탑이 드디어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앞서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에서도 어서와 비트코인은 처음이지 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시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깨어난 2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많겠죠. 2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3,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요. 3,600억 원어치. 대충 한 비트코인 2,000개쯤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8년 만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2,000개의 비트코인, 3,000개의 비트코인 이제는 더 이상 좋다 나쁘다 따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계속 존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누군가는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1억 2천, 오늘도 1억 2천, 어제도 1억 2천 9백, 오늘도 1억 2천 9백입니다.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천여 개 정도, 한 3천 개 미만의 고래 물량이 8년 만에 깨어났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거래소에서는 그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출금됐습니다. 하루 만에요. 그것도 하루 만에 3만 개 이상. 그러니까 뭐 8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고래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10배가 넘는 물량이 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금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이제 더 이상 거래소에서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까지 스코어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 1대1에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대1이에요. 호재 2, 악재 하나입니다. 근데 이 호재 하나는 앞서 보신 악재 10개짜리예요. 다만 굳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수치화해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인정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몇 명의 분석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자기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즉 조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수치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석가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시하는 편이에요. 의견을 뭐 100%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 분석가라고 볼 수 있는 티모시 피터슨 형님이 4월 10월 상승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소식은 아직 없고요. 다양한 잡소식들이 있지만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올해만큼은 항상 우리 이 긴장하는 자세로 레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